교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스테이션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스마트 ABC 보이시죠? 리틀반과 5세 사랑반 어린이들이 1학기 동안 사용할 교재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파닉스 1, 2, 3 보이시죠? 이게 6세 어린이들이 1년 내내 한 권에 4개월씩 사용할 교재인데요. 그리고 요 스마트 파닉스 4, 5가 7세 어린이들이 4는 7세 1학기, 5는 7세 2학기인데요. 문제는 신입생이 있어요. 7세도. 그래서 요 4를 사용할 동안은 개개 음가를 읽는 거를 같이 해주셔야 해요. 6세 때 오는 어린이들은 똑같이 1권을 사용하지만 7세 때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B, L, B, L 이렇게 음가 알파벳 이름도 말해주고 이제 파닉스로 한다면 B, O, B, K, O, K처럼 알파벳 이름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할 때는 어린이들은 손에 책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책을 데스크 위에 먼저 놓게 한 다음에 요 가운데를 모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앉아서 오늘 수업하실 내용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할 때 동영상을 볼 때는 2분 내지 3분을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K에 대해서 음가와 이런 것들을 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재밌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작은 칠판을 사용을 해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뭐냐면 K 이렇게 잘 쓰고 스몰 K도 이렇게 잘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잘 쓴 건지 어떤 게 못 쓴 건지는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의 K는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좋지 않다 하면서 먼저 알려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학습 목표를 충분히 학습을 한 다음에 어린이들을 나와서 쓰게 한다든지 그래서 K에 관해서 충분히 익힙니다. 이것은 이제 6세 어린이들의 학습 목표가 K가 되고 5세도 당분간 이렇게 개개의 알파벳의 음가를 아는 것이 되지만 7세 어린이들은 벌써 이제 4번부터 나간단 말이죠. 자음들이 모여있는 그런 글자를 배우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공부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이론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 나와서 쓰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 전체 아이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스테이션 수업을 할 때는 아까 동영상은 2분 내지 3분이지만 저 책이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책을 여기서 열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각 반에서 미리 가서 그 웹사이트를 찾아서 선생님들의 아이디와 비번을 통해서 바탕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오셔서 오랫동안 그거를 찾거나 하는 일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요거는 앞으로 세션 시간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셔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 수업을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루에 2분 내지 3분으로 제한된다라는 부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각각 이렇게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자리에 이렇게 책이 있겠죠? 책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아까 말한 페이지를 펴게 한 다음에 6세는 컬러 펜슬로 7세도 컬러 펜슬도 괜찮고요. 연필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5세 어린이들은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지만
6세 어린이들부터는 자기 이름을 매 페이지마다 쓰는 걸 규칙으로 하시면 돼요. 7세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 어린이 이름이 캔디다 그러면 CANDY 캔디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할 때도 쓰고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쓰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영어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페이지를 할 때 첫 페이지 할 때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물론 이건 이론 페이지라서 이렇게 하겠지만 아이들이 여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페이지에 대해서 그냥 읽고 넘어간다라고 처음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서 아이들이 them 한 번씩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한 번 쓰면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과 가면 두 번씩 쓰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조금 쓸 수 있으니까 and can two times, right? and can two times. 이 페이지 할 때는 그래서 쓰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거기다 쓰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세 어린이들은 상관이 없지만 7세 어린이들은 스펠링을 말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6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요. What is the spell for black? 하면 BLACK 라고 말하는 부분을 그 수업 시간 1시간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 부분이 꼭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알파벳 이름을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의외로 음가는 아는데 알파벳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스펠링을 물어서 알파벳 이름을 말하는 부분을 꼭 수업 시간 안에 집어넣어 달라. 그래야지 7세 때 새로운 어린이들도 그 친구들은 알파벳 개개를 배우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배울 기회가 되고 이미 6세 때 배운 어린이들도 복습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넣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타코그닉 페이퍼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올해 이제 저희가 2년간의 우리 원의 핵심 노하우인 메타코그닉 페이퍼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수업을 아까 말씀드린 매트에서 수업을 할 때 총 30분 수업 중에 10분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론 수업을 충분히 했을 때, 테스크로 가서 거기에 책에 쓰는 부분 있잖아요. 그 쓰는 부분을 약 10분 정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뭐 앞에 이제 그리팅하고 끝에 클로징하고 그럴 때 뭐 1분 임서도 그럼 8분 정도가 남죠. 그러면 그 시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그렇게 정해드렸지만 수업 시간에 각자 사용하는 부분들은 약간 변칙적으로 이용을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메타코그닉 페이퍼는 선생님들이 이걸 미리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면지를 A4 4분의 1 크기로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가 오늘 여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아까 K 있었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Today we learned K. So you know how to K, right? So I want you to write K here. After writing your name here, Candy, and write K. That is the rule. What do you write here? Yes, your name, Candy. And what do you write here? Yes, K. Please write K here.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여기다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K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이 각자 이제 운영하는 게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넉넉히 이거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놓았어요. 놓고 아이들이 이제 각자의 자기 워크북을 끝나는 시간이 자기한테 있는 책을 끝나는 시간이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나눠주면 친구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when you're finished your work, you can come here and get 2 papers, right? Get 2 papers and write it on your desk with your color pencil.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이 가지고 가서 이걸 쓰게 되는 거예요. 쓰게 될 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코믹한 부분을 넣었거든요. 아이들이 아까 K를 썼잖아요. K를 썼을 때 선생님이 쓰라고 한 대로 썼으면 오케이 하고 여기가 맞았다 하는 표에 넣고 조금 좀
어설프게 썼다. 이런 분, 그하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빨간 펜으로 여기는 길이가 좀 길어야 되고 이게 너무 작아. I don't think it's right. It's too small. And it's too long. I think it should go here. 하면 그 당시엔 아이가 내 페이퍼가 여기 간 게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겠지만 다음에 이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쓴 것 중에 오늘 잘 쓴 것만 페이퍼를 올려서 세는 거예요. 자, now let's count how many points you got today, right? So 1, 2, 3, 4, 5, 6, 7. Today you happy to class have 7 points and write 7 here 하고 보드에 7을 써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 점수에 굉장히 집착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7점 받았는데 오늘은 몇 점 받을지 하고 굉장히 흥분해서 쓸 때 굉장히 조심하게 쓰게 되고 이 점수가 하나하나 높아가는 점수가 높아가는 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밀당을 하는데 이 점수 갖고 밀당을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Yesterday you got 6, but today, right, Q is so hard. So today you got only 3 points. 하고 이제 아쉬움을 아이들하고 내가 같은 편이라는 느낌을 주면서 아쉬움을. 근데 이거 막 놀리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아이들이 잘 쓰고 음가를 잘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힌트를 하나 줄 텐데 5세 어린이들은 개개 음가를 쓰죠. 예를 들어서 K, O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6세 어린이들은 cat 이런 거 쓸 텐데, 그죠? cat 같은 거 쓸 때 우리가 오늘 학습 목표 배운 것 중에 제일 쉬운 단어부터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6세 1학기 어린이들은 그 cat을 쓰기, 세자를 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2달 정도 동안은 그 어린이들도 그 모음에 집중해서 단모음 A부터 배우잖아요. 그 A 하고 T, at 이렇게 2달 정도만 먼저 진행을 하시라. 그리고 7세 어린이들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로 우리 책에 있는 단어를 써도 되지만 어떤 아이들이 이미 외운 포임 있죠. 그레이프시드 포임을 이렇게 쫙 쓰는 그런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해서 7세 어린이들만 그것으로 추진을 할 거예요. 그래서 7세 어린이들도 일단 우리 책에서 나온 스마트 파이낸스 4 and 5에서 나오는 단어들로 일단 쓰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선생님들께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기간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교재 진도표라는 문서를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끝나는 날을 항상 체크하셔서 그 이전에 넉넉히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차라리 빨리 끝나고 뒤에를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낫지 앞에를 천천히 가다가 뒤에를 막 하시면 서로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끝날 때 이렇게 그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치셨고 틀린 글씨 이렇게 프렌들리 써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글자를 좀 이상하게 쓰거나 하는 거는 그때그때 교정을 해서 오늘 틀린 글자를 내일은 틀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거 나중에 해야지 하고 한꺼번에 걷어서 막 하고 가면 아이들은 그 글자를 영원히 모르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 곳에 가서 자기가 쓸 때 틀린 글자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교정을 해주시고요. 맞았으면 크게 동그라미에서 얼른 너의 컵이 안에 넣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타코모닉 페이퍼를 하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를 잘, 오늘의 학습 목표를 잘 완전히 익히고 나서 그 수업에 맞출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한 수업을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스테이션 수업 5세, 6세, 7세 스테이션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5세 어린이들의 그 하루 수업 시간은
심화반 빼고 심화반이 있다고 치고 심화반 빼고 월화수목금 2타임씩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은 G 그레이프 시드인데요. 이 옷의 그레이프 시드는 리틀 시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리틀 시드. 옷의 그레이프 시드 선생님 모두 리틀 시드를 월화수목금 해주시면 돼요. 리틀 시드로. 그런데 옷의 스테이션 수업 5개 중에 2개는 그레이프 시드를 하시는 거예요. 그레이프 시드 유닛 1. 그레이프 시드 유닛 1. 즉 1학기 때는 유닛 1, 2학기 때는 유닛 2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일은 뭐를 하느냐? 파닉스 북 있죠? 파닉스 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날이 나뉘어진다. 그래서 G라고 쓰여진 5세에 G라고 쓰여진 선생님들은 다 리틀 시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5세 G라고 쓰여진 선생님들은 앞에 리틀 시드 그 선생님 티처스 머티리얼이 여기 왔거든요. 그 선생님들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가 아니라 나는 S라고 쓰여져 있다. 여기 S라고 쓰여져 있다. 그 선생님 스테이션 시간인데 그 스테이션 시간 중에 원어민 있죠. 원어민 선생님은 그레이프 시드나 파닉스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거기다 결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스테이션 선생님인데 보니까 원어민이 군데군데 있더라.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원어민 선생님은 파닉스를 하는지 그레이프 시드를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세, 7세 수업은 한 타임은 다 그레이프 시드입니다. 그런데 그레이프 시드는 1, 2, 3, 4, 5를 6살 때 하게 되고요. 6, 7, 8, 9, 10을 7살 때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에서 1, 2까지는 라이터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요 20까지 할 때는 모두 뭐예요? 파닉스 take 되겠죠. 파닉스. 6세 같은 경우에 그래서 20까지 할 때는 파닉스만 있는데 여기 라이터북이 생기는 3권부터는 그 중에 하루를 라이터북을 하는 날로 참아 주셔야 돼요. 라이터북. 그래서 이 라이터북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라이터북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이 책을 열어서 오늘 이거를 해 라고 이제 그 중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가서 막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가서 아이들이 쓰겠죠. 썼을 때 아이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때그때 아까처럼 체크를 해주시는데 아이들이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훨씬 더 효과를 높여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를 아이들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이지가 우리 그레이프 시드 포털에 이 라이터북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답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이론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매트 위에 있을 때는 말을 해도 되고 봐도 되지만 실제로 쓸 때는 아이들이 가서 안 보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제가 근데 해봤는데 안 보고 잘 못 쓰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럴 때 이제 모니터에 텔레비전에 실적을 싹 띄워놓고 안 보고 썼다가 띄워놓고 안 보고 썼다가 선생님 또 가갖고 또 서클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심화 수업은요, 5세, 6세, 02, 또 7세, 02, 그레이프 시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업하고 있는 건데, 5세는 그레이프 시드 1학기 때 1, 2학기 때 2, 6세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오전에 했던 거, 7세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 요때 심화 수업을 할 때 시간상의 특성이 아이들이 집중도가 떨어질 때예요. 오후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레이프 시드 수업 중에 레슨 플랜에서 좀 재미있고 활동적인 것을 골라서 이때 하시면 됩니다. 레슨 플랜이
오늘 하루께가 여러 가지 꼭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만나는 선생님하고 오후에 만나는 선생님은 다르고 우리가 40분 수업 기준으로 레슨 플랜이 나오는데 우리 수업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서 취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오전에 건 조금 정적이고 또 이런 걸 했다면 오후에는 약간 동적인 것을 하시되 내가 오늘은 이것으로 애들을 한번 웃기면서 중간에 아이들 주목을 확 끌겠다라는 아이템들이 하루에 하나씩 있으면 어떤 수업이든지 쉽게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의 능력을 보양하고 싶을 때, 높이고 싶을 때는 그런 것을, 오늘은 내가 이것을 가서 아이들한테 좀 재밌게 집중력을 다 끌어가지고 재밌게 끌어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어 해설 해드리겠습니다. 시간표를 보시는 게 어렵다고 해서 용어 해설을 아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랑반부터 할게요. 사랑반은 국제유치원 5세 어린이들입니다. 사랑반 교실은 주로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랑 1반부터 11반까지 있죠. 이 친구들은 그레이프 시드는 1, 2만 해요. 스테이션 시간에. 그래서 스테이션 시간을 월화수목금 5번 중에 이틀은 그레이프 시드를 나가고 3일은 스마트 ABC를 나가시면 되고요. 리틀 시드는 1부터 8까지 그레이프 시드 담당 선생님, 스피킹 담당 선생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피반은 이렇게 표시해요. 6세, 국제유치원 6세 어린이들을 뜻하는 거고요. 요 교실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프 시드는 1, 2, 3, 4, 5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파닉스 1, 2, 3을 나가는 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프 시드 1, 2는 라이터북이 없기 때문에 파닉스만 하면 되지만 스테이션 선생님이 3권 나갈 때 아이들이 그레이프 시드 3권을 나갈 때는 꼭 라이터북을 챙겨서 파닉스 4일, 라이터북 하루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DR은 드림반, 희망반, 7살 반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복반 어린이들 중에 일부는 또 4층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선생님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반은 그레이프시드 6, 7, 8, 9, 10이고요. 스마트 파닉스는 4권, 5권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권 나갈 때는 꼭 What's the spell? 하고 스펠링을 말함으로써 알파벳을 안 배웠거나 좀 부족하게 배웠던 타 원에서 온 어린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이들이 알파벳을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테이션 선생님은 라이터북을 아예 처음부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파닉스 4일, 라이터북 하루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우리 리틀반이 있어요. 리틀반은 영어 유치원 5세 어린이들이에요. 그 리틀 시드 1부터 8까지 스피킹 담당 선생님이 나가시면 되고요. 스테이션 선생님은 스마트 ABC와 또 부교재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를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ABC 나갈 때 그 선생님들에 관해서 그 노하우들이 정리된 게 있으니까 5세 선생님들은 5세뿐만 아니라 6세, 7세도 모두 그 메타코그닉 페이퍼를 모두 5세부터 사용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드반에는 영유 6세 어린이들이에요. 1, 2, 3, 3반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레이프 시드는 1, 2, 3, 4, 5 나가고 3권부터 라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유치원하고 파닉스북이 달라요. 스테이션북이 달라서 이 친구들은 브릭스 파닉스 시리즈로 쭉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니어스반은 영어 유치원 7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레이프 시드는 6, 7, 8, 9, 10. 그 다음 라이터북을 하루 스테이션 시간에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레이프 시드 5권에는 라이터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션 선생님은 주 4일은 브릭스 파닉스 또는 스팟라이트를 나가고 하루는 그레이프 시드의 라이터북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짜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영어 유치원은
5층에도 있지만 주니어스 3반은 올해 4층에서 수업을 합니다. 이 부분도 선생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유치원 어린이들은 정규반이 있고요. 정규반은 3시에 가는 어린이들이에요. 영어 수업은 2타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화반이 있어요. 이 어린이들은 2시 40분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서 한 타임, 2타임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이제 2시 40분부터 3시 10분, 그 다음에 3시 10분부터 4시 20분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친구들 심화반이라고 부르고 그레이프 시드를 선생님들은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심이라고 있어요. 이 종심은 어린이들이 여기서 6시 반까지 이제 수업을 머물다가 케어를 받다가 가는 반인데요. 종일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종일반은 6시 반까지 그 종일반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거고요. 종심은 종일반 어린이들 중에 심화반, 즉 영어를 한 타임 하는 어린이들 이제 구별해서 종심이라고 부르고, 종심은 우리 여기에 몇 시에 오냐면 맨 끝 타임에 옵니다. 3시 55분에 오게 돼요. 그래서 종심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이제 거의 귀가를 하게 돼서 가방을 다 갖고 옵니다. 바리바리 싸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 가방을 잘 정리해서 밖에 놓고 수업을 하다가 수업이 마치는 경우는 선생님들이 다 이 어린이들 가방을 메는 거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귀가 자리가 있잖아요. 그 귀가 자리로 가는 거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그 각자의 귀가 자리로 갑니다. 일부 어린이들은 강당으로 가고 일부 어린이들은 종일반 교실로 갑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런 이제 가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앞뒤에서 인솔해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귀가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통적인 당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레이프 시드 100% 영어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어로 말을 트시면 안 돼요. 한국어로 말을 트는 순간 아이들은 선생님이 한국어를 아는구나 하고 영어로 말하는 걸 시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영어로만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 체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이제 가는 건데 부모님들이 B를 막 뒤로 써고 있는데도 맞게 동그라미를 막 해줬다든지 P자 모양 D자처럼 됐는데도 막 그냥 동그라미 해줬다든지 이런 일이 들키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거는 아이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고쳐주지 않는 게 되니까 아이들이 계속 잘못 쓰게 되는 거니까 꼭 그 시간에 잘못 쓴 거는 꼭 교정해서 써주시고 선생님들이 빨간 펜으로 또는 다른 색깔 펜 빨간 거만 고집하진 않아요. 다른 걸로 꼭 표시를 해준 것이 아이들의 그 학습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때그때 표시를 해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선생님들도 일되고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꼭 그날 큰 동그라미로 체크해 주시고 틀린 글자는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레이프 시드는 꼭 그레이프 시드 여기서 수업을 한 다음에 스토리 코너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갈 때 꼭 한 사람씩 이름 불러서 가고 또는 한 사람이 너무 시간이 길다 그러면 나중에는 2명씩 누구누구 가세요. 누구누구 move to the story corner 해서 조금씩 한꺼번에 우르르 갔다 오지 않도록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이 끝날 때 라인업 할 때도 스토리 코너뿐만 아니라 라인업 할 때도 아이들이 2명이나 3명 정도씩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도 영어지만 그 선생님들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힘들어져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나름대로 힘들고 또 교직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드는 거니까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안전제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 나가는 날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교재가 우리 원은 그게 특징이에요. 모든 반이 똑같이 교재가 나가요. 그래서 나만 못했다고 해서 홀드해주세요. 이게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 나가는 날은 제가 미리 공유해드린 그 방은 그 페이퍼 그 진도 표를
잘 보시고 확인을 미리미리 해주시고 달력에 표시해 주셔서 그날까지 꼭 끝나고, 근데 금요일날 나가게 되면 목요일까지 끝내줘야지 선생님들이 가방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가는 주 목요일까지 끝내준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주가 지냈어요. 둘째 주부터는 이제 공부를 살살 시작을 할 텐데, 똑같이 국제유치원은 15분 수업이고 종일반, 종심 아이들만 정상 수업으로 30분을 나가요. 그리고 그 영어 유치원 친구들은 정상 수업으로 진행을 지난주도 했지만 이번 주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종일반 아이들이 집에 갈 때 우리가 모두 같이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수업이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치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스토리 코너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레이프시드는. 그래서 스토리 코너를 가서 분위기도 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야 라는 구획을 한 번 더 정함으로써 아이들이 환기가 되고 트랜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코너 갔다가 오는 걸 꼭 규칙으로 해주시고, 국제유치원 선생님 그레이프시드 하시는 분들 담당 선생님한테 우리 스토리 코너 어디 하면 좋을까요? 하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공식적으로 부장님들한테, 각 연령 부장님들한테 스토리 코너를 꼭 만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이외에 복도에서 어린이를 만나고 그러면 꼭 영어로 인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엄마들이 가장 실망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아이들이 뭐 외국으로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나 어떨 때 외국인들이 Hey, how old are you?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이 자신있게 대답할 때 굉장히 아이들이 그거 하나인데, 그 작은 건데 굉장히 엄마들이 너무 흥분하고 좋아하지만 그거를 대답을 못했을 때는 또 굉장히 저 나락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엘리베이터 만났을 때 Hey, what's your name? How old are you? 이렇게.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How old are you? 하고 How are you를 구별 못해요. 정말 오랫동안 구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꼭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폰 카운셀링 이 양식을 이제 3월 달에 만들어야 돼요. 4월 달에 폰 카운셀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3월 달에 폰 카운셀링 양식을 만드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테스트가 있어요. 무슨 어린이들 테스트가 있냐 하시겠지만 저희가 테스트를 보고요. 6세, 7세는 5월 달에 집중해서 올 거고요. 5월부터 그 다음에 이제 5세 어린이들은 2학기 때 가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봤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나스에 테스트 달별로 묻기라는 그런 파일이 있어요. 나스 열자마자 쭉 파일 네임이 뜨는데 거기에 있어요. 거기다가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했을 때 이게 어떤 근거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반이동이 있을 때 특히 그 영어 유치원을 오고 싶어 할 때 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또 저는 뭘 보냐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아는구나, 이건 되게 어려워하네, 이런 것들을 또 깨달아서 또 그 제가 어떤 목표, 계획을 짤 때 선생님들의 그런 시험 결과를 반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 폰 카운슬링은 저희가 매달 하는 걸로 하고요. 초등도 매달 한 번씩, 그 다음에 국제 어린이들은 격달로 폰 카운슬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